혼자 있는 집 너무 조용하죠? 나라도 가끔 들르게요. 그냥 말벗이라도 되면 좋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날, 장례가 끝나고도 집안 곳곳엔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던 그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은정 씨에게 다가온 죽은 남편 친구 박정우. 처음엔 따뜻했죠. 남편을 잃고 세상이 텅 빈 듯하던 은정에게 그 말 한마디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친구 박정우. 그는 늘 웃으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은정 씨,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내가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외로움에 젖은 마음은 그 다정함을 쉽게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어느 날 정우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가 그 보험 들었다면서요? 그거 관리 잘해야 돼요. 요즘 세상 험해서 내가 좀 도와드릴까?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위로라 믿었던 말들이 모두 보험금 5억을 향한 접근이었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슬픔 속에 내민 손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다면 그 손 끝까지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슬픔을 이용한 가장 비열한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윤은정, 52살입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남편 김태수와 28년을 함께 살았고 26살 아들 도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했던 제 인생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회사 주차장에서 쓰러졌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너무 빨라서 손 쓸 시간도 없었다고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그런데 전 그 사람들 얼굴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보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다들 위로라고 하는 말들이었지만 제 귀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거실 소파엔 남편이 즐겨 입던 가디건이 걸려 있었죠.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정작 남편만 없었습니다. 전 그날부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챙겨주는 죽을 몇 숟가락 떠먹는 게 전부였죠. 세상과 단절된 채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왔다는 게 귀찮았지만 도윤이가 문을 열었죠. 엄마 박정우 아저씨 오셨어요. 박정우. 남편의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던 사람이죠. 장례식장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어요. 정우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은정 씨,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전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정우 씨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태수 그 친구 정말 갑자기 갔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정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정 씨,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하죠? 제가 가끔 들르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던 제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천천히 추스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날 이후 정우 씨는 정말 자주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하루에 한 번. 올 때마다 과일이나 반찬을 들고 왔죠. 전 그의 친절이 고마웠어요. 남편의 친구니까 남편을 대신해서 저를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에 젖어 있던 제게 정우 씨의 방문은 작은 위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저녁 반찬까지 챙겨왔더군요. 은정 씨, 밥은 드셨어요? 제가 김치찌개 좀 끓여놨는데 같이 먹어요. 전 사양했지만 정우 씨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학교 과제 때문에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으니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죠. 그럼 조금만 먹을게요. 우린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우 씨는 이것저것 말을 건넸어요. 남편과의 추억, 회사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전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정우 씨는 설거지까지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말했죠. 은정 씨,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제가 자주 들를 테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게 사실 두렵기도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우 씨. 그렇게 정우 씨는 우리 집의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아침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가거나 저녁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가기도 했죠. 고장난 싱크대를 고쳐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전 그의 친절에 점점 의지하게 됐어요. 남편이 떠난 뒤 무너진 일상에 정우 씨가 작은 지지대가 돼준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제게 그는 든든한 존재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요. 그가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요. 정우 씨의 방문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들러서 신문을 같이 보고 저녁엔 저녁을 챙겨주고 주말엔 아예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있기도 했어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무너진 저를 누군가 붙잡아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남편의 친구라지만 매일같이 남의 집에 드나드는 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도윤이가 학교에 간 사이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오후 정우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공구함을 들고 왔더군요. 은정 씨, 화장실 문 좀 봐드릴게요. 지난번에 삐걱거린다고 하셨잖아요. 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정우 씨는 이미 화장실로 들어가 있었어요. 뭔가 찝찝했지만 그냥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정우 씨가 나왔어요. 다 고쳤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우 씨는 소파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은정 씨, 혼자 사시기 힘들죠. 집안일도 많고, 남자 손이 필요한 일도 많고,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라기엔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정우 씨를 보더니 인사를 건넸죠. 아저씨, 또 오셨네요. 정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까봐 내가 자주 들르는 거야.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도윤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엄마, 박정우 아저씨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전 아들의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빠 친구니까 챙겨주시는 거겠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엄마, 조심하세요. 아들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냥 아들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에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겠지 하고요. 며칠 뒤 이웃집 명자 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자 언니는 저보다 8살 많은 60대 여성으로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산 분이에요. 세상 물정을 잘 아는 현실적인 성격의 분이죠. 은정아, 요즘 남자가 자주 드나드는 것 같던데? 명자 언니의 말에 전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남편 친구분이에요. 가끔 들러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명자 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냥 도와주는 사람 없어. 특히 남자가 과부 집에 자주 드나든다? 분명 뭔가 있는 거야.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남편 친구일 뿐이에요. 명자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세상 좀 살아봤어. 남자가 여자한테 친절하게 구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돈이거나 사람이거나. 조심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명자 언니가 떠난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정우 씨가 저한테 뭔가 목적이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의 20년 지기 친구인데 그냥 남편 대신 저를 챙겨주는 거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전 정우 씨를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정우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 씨, 요즘 좀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정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전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정우 씨는 놓지 않았어요. 은정 씨,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앞으로 뭐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명자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친절하게 구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전 손을 빼며 말했어요. 정우 씨,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정우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도 제가 가끔 들를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의 행동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친절이 정말 순수한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정우 씨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고 친절하긴 했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말투에 여유가 생겼달까? 아니면 좀 더 편하게 구는 것 같았달까? 마치 이 집 주인처럼요. 어느 날 오후 정우 씨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엔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있었죠. 은정 씨, 사과 좀 샀어요. 제철이라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자주 이렇게 사오시면 정우 씨는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태수 그 친구가 못해주는 거 제가 대신하는 거죠.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대신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슬쩍 말을 꺼냈어요. 그나저나 은정 씨, 태수가 보험 여러 개 들었다면서요? 갑자기 보험 얘기가 나와서 전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단체로 든 거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금액이 꽤 되죠. 5억이라던데. 5억. 그 얘기를 정우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 아무한테도 보험금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건 어떻게 아세요? 정우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태수한테 들었어요. 예전에 보험 들 때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정우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 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 험해서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손해예요. 그냥 은행에 넣어둘 생각이에요. 정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요즘 금리가 얼마나 낮은데요.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투자처. 전 투자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남편도 그런 거 안 좋아했고, 우린 평생 은행 적금만 들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정우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정우 씨가 간 뒤, 전 계속 그 대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정우 씨가 제 보험금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남편 친구라면 그냥 잘 쓰세요 하고 말면 될 텐데. 며칠 뒤 정우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이의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더군요. 은정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투자 상품인데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전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전 그런 거 할 생각 없어요. 정우 씨는 조금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정 씨, 5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냥 놔두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요. 제가 관리 좀 도와드릴게요. 관리를 도와준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거슬릴까요?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우 씨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은정 씨가 너무 고집이세요.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도와준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명자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냥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고. 그날 밤 도윤이가 제게 물어왔어요. 엄마, 박정우 아저씨가 또 왔다 갔어요. 도윤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험금 얘기도 하던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알았어? 거실에서 얘기하는 거 들렸어요. 엄마, 그 아저씨 뭔가 이상해요. 돈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아. 그래도 아빠 친구인데.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친구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26살 아들이 52살 엄마보다 세상을 더 현실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정우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뭔가 다급해 보였달까. 은정 씨, 제가 아는 분이 급하게 투자자를 구하고 있어요. 수익률 연 15% 보장이에요.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전 정우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왜 그렇게 제 돈에 관심이 많으세요? 정우 씨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관심이 아니라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은정 씨 혼자서 그 큰 돈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어요. 은정 씨,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제가 뭐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려는 건데. 그 순간 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거요. 정우 씨, 오늘은 좀 피곤해요. 돌아가세요. 정우 씨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결국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정우 씨가 나간 뒤 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은 제 돈을 노리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의 태도, 그의 말투, 그의 눈빛. 모든 게 이제야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저를 도우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5억을 노리고 외로운 저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위로라는 가면을 쓰고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정우 씨의 진짜 목적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가 건넨 친절, 그가 보여준 위로.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며칠간 정우 씨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거절한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전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도윤이가 학교에 간 사이 전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손도 대지 못했던 곳이에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한다는 게 남편을 정말 보내야 한다는 의미 같아서 차마 못했었죠. 서재 책상 위엔 남편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전 노트북을 켜고 남편의 파일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회사 업무 파일, 가족 사진, 그리고 메모장 파일들. 그중 눈에 띄는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개인 메모라는 이름의 파일이었습니다. 클릭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파일을 열자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맨 마지막 메모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2025년 10월 15일. 정우, 요즘 이상하다. 보험 얘기 자꾸 한다. 내가 죽으면 은정이한테 얼마 나오냐고 물어본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이 진지했다. 조심해야겠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게 10월 28일이었어요. 그 2주 전에 이미 남편은 정우 씨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메모였어요. 2025년 10월 22일. 오늘 정우를 만났다. 돈 빌려달라고 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고 한다. 거절했더니 표정이 싸늘해졌다. 은정아, 혹시 이 메모를 보게 된다면 정우를 조심해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돈 때문에 접근할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게 메모를 남긴 거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전 노트북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걱정했는데
전 정우 씨의 거짓 친절에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전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이 메모를 남긴 건 제가 속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랐던 거죠. 전 휴대폰을 꺼내 명자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지금 좀 올 수 있어요? 명자 언니는 10분 만에 달려왔어요. 전 언니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정우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것, 남편이 남긴 메모까지. 명자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남자가 과부한테 그렇게 친절할 리가 없다니까. 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자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말이야. 증거요? 그래! 녹음이라도 해야 해. 그 사람이 돈 얘기 꺼내는 거 녹음해두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대처할 수 있어. 명자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전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이기로요. 그날 밤 도윤이에게도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아빠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아빠가 메모로 경고해줬어. 도윤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 아저씨,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엄마, 제가 도울게요. 도윤아, 위험할 수도 있어.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가 못 지켜준 거, 제가 지킬게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 참았어요.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 씨, 보험금이 이번 주에 들어온대요. 생각해보니 혼자 관리하기 부담되네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30분 후 정우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제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 문자를 읽는데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돈 앞에서 변한 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요. 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걱정 맞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끝내볼게요. 당신이 남긴 메모 덕분에 전 이제 눈을 떴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녹음기를 준비하고 정우 씨가 돈 얘기를 꺼내도록 유도하기로 했어요. 저녁 7시 정우 씨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왔더군요. 손엔 서류 가방까지 들고요. 은정 씨, 제가 좋은 투자처 몇 개 알아봤어요. 정우 씨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태연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앉으세요. 정우 씨, 차 한 잔 드릴게요. 정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척하며 주머니 속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도윤이는 자기 방에 있었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전 차를 들고 나와 정우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우 씨, 사실 요즘 걱정이 많아요.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우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린다잖아요. 은정 씨 혼자서는 힘들어요. 전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투자 같은 거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정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곳은 안전해요. 게다가 수익률도 좋고요. 은정 씨,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정우 씨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일단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넣으면 돼요. 제가 관리해서 수익 나면 나눠드릴게요. 제 명의가 아니라 정우 씨 명의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제 명의가 아니라 정우 씨 명의예요? 정우 씨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 명의로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제 돈을 자기 명의로 빼돌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전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우 씨가 그 돈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잘 굴려드릴게요. 은정 씨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정우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 테니까요. 책임이요. 정우 씨가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우 씨, 혹시 요즘 돈이 필요하세요? 정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요. 혹시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떠신가 해서요. 정우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좀 어려워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빚도 좀 있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정우 씨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은정 씨 도와드리려고. 정우 씨, 전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보험금 때문에 접근하신 거 맞죠? 정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정 씨, 무슨 그런 말씀을. 전 남편의 노트북에서 출력한 메모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예요. 정우 씨가 보험금 얘기 자꾸 했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다 써 있어요. 정우 씨는 메모를 보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척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전 돈이 필요했어요. 태수 그 친구가 살아있을 때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나서 은정 씨한테 접근한 거예요.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차피 은정 씨 혼자서 그 돈 다 못 써요. 나한테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친절이라고요? 전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절은 무슨 친절이에요? 돈 때문에 접근해 놓고 그게 친절이에요? 정우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은정 씨가 너무한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거절해요? 5억이면 충분히 나눠 쓸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도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저씨, 다 녹음됐어요. 정우 씨는 깜짝 놀라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뭐, 도윤이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거 다 녹음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정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집어들고 황급히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도윤이가 제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그날 밤 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속이고 보험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와 함께요. 며칠 후 경찰이 정우 씨를 소환했고 조사 끝에 사기 미수로 입건됐습니다. 정우 씨는 빚 때문에 절박했고 남편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우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사건이 끝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하고 외로운 조용함은 아니었어요. 이젠 평온한 조용함이었죠.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단서를 남겨줬죠. 저는 보험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어요. 5억이라는 큰 돈.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기도 했죠.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일. 남편이라면 분명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명자 언니가 찾아와서 손을 잡아줬어요. 새 출발이라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과 지혜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죠. 도윤이가 거실로 나왔고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도윤이와 마주보며 밥을 먹었어요.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파고드는 위로에는 항상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는 것도 알았어요. 남편의 진심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도 이 상황을 이겨냈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이제 전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여보. 여러분, 친절을 베풀 때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거기에 외로움을 파고드는 위로에는 항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노리는 탐욕은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죠. 하지만 진심은 결국 거짓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진심 어린 경고와 우리 자신의 현명한 판단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에는 도움보다 목적이 먼저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